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3일은 하자 하더니 2일로 일단 양보하신 건가요? 2일이 중요하고 3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이 범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청문회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8월 30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었는데 가급적 언론 청문 기간을 좀 더 갖고 좀 늦추자는 게 그동안 자유한국당 입장 아니었나요? 파도 계속 의혹이 나오니 이 지금 청문회 일정을 빨리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우리 조국 후보가 좀 속 시원하게 예.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어디 조국 후보자가 해명하는 것이 그냥 얼버무리는 사과 말고 제대로 된 해명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금 몇 건에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판이니까요. 예. 어찌되었건 청문회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조국 후보에 제기되는 범법 혐의에 대해서 예.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몇 건으로 고발까지 다 하셨죠? 당에서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네. 참으로 이 조국 후보의 발상에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조국 후보가 스스로 인정한 대로 지금까지 밝혀진 도덕적 하자만 갖고도요, 국민과 언론과 야당은 당연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장관 후보 사퇴 사례를 지켜보면 예. 현재 조국 후보가 밝혀진 도덕적 하자만으로도 100번 사퇴했어야 맞지요. 예. 그런데 이 본인이 도덕적 하자는 인정하지만 사퇴할 수 없다고 이제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조국 후보자에 제기된 범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이사로 재직했던 웅동학원, 그렇죠. 이 운영권을 다 넘기겠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완전 가족 펀드를 만들었다는 게 드러나니까 사모펀드. 펀드도 사회 환원하겠다는데 예. 이것은 사회 환원을 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안에 범법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서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특히나 조국 후보가 하려고 하는 장관직이 다른 장관직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예.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설령 장관 임명 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 하자를 넘어서 범법 혐의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면 네. 이것을 깨끗이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깨끗이 해소하려면 수사까지 다 끝나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특히나 이 범법 행위들이 어물쩡 그냥 재산환원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사학비리, 그다음에 자본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이 범법 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도덕적 하자는 이미 과거 사퇴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차고 넘친다 이런 표현이시고 또 네. 범법 혐의도 크다는 거 지적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볼 때 가장 범법 혐의가 큰 거는 뭐예요? 이 사학비리하고 자본시장의 질서 훼손이라고 표현하신 게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이 웅동학원의 이 채무관계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언론에서 제기한 법법 혐의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 사회에 반환하겠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웅동학원이 이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이 발상 자체도 참 우습기 짝이 없지만 이 웅동학원이 수없이 많은 지금 빚더미에 올라 있거든요. 이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거기에 조국 및 가족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모펀드. 처음에는 어영부영하면서 이 펀드는 가족펀드가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100% 가족펀드라는 게 다 드러났고요. 특히나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이 펀드와 운용사의 이 확실한 분리. 이것도 지금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죠. 운용사의 실질적 운용 주체가 조국 후보자의 오촌동생이라는 건 이제 밝혀졌잖아요. 자, 이렇다면
이 펀드를 조성하면서 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게 없는지, 다음에 펀드를 운영하면서 네. 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게 없는지, 이거는 매우 중차대한 이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예.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냥 펀드 사회에 하나하나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 우리 국민들께서 네. 지금 공분을 사는 이 고려대학교 입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고등학교 때 받았던 논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그냥 법 제도 안에서 잘 이용했다.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범법 혐의가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이 경력 자체가 예. 고려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손해를 봤을 것이고, 특히나 고려대학교 입사 행정에 결정적으로 업무 방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단순히 그냥 도덕적 하자 문제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범법 혐의들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에 네. 고발을 한 것이고, 청문회와 또 별개로 검찰의 수사까지 다 끝나봐야, 그래야 만약 장관 임명을 하더라도 그 후에 해라, 이 말씀이네요, 한마디로. 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예.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범법 행위를 확인해서 일부 그것을 좀 더 그냥 서면 질의로 하는 게 아니라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예. 정말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가 상식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신을 알겠어요. 해야죠, 당연히. 예.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또 우리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과거 장관 후보자들의 전례를 봐도 이 정도면 이미 자진 사퇴했어야 되는데 왜 버티고 있나, 이러신 거죠? 그러니까 참 저로서는 이게 워낙 기상천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버티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추측을 하는 거는 예. 사실 별 의미가 없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국민들께서 조국 후보가 사퇴 100번 했어도 마땅한 상황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얼마나 누가 되고 예. 그럴 텐데 왜 버티고 있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제가 추측하는 거는 제가 여기에서는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버텼다가는 나라 꼴이 우스워지는 걸 넘어서서 본인 개인도 스스로 매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 방금 표현하실 때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되고, 사실 여당도 총선 치를 때 만약 부담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버틸 이유가 없을 텐데, 그 얘기는 본인 입으로는 무겁지만 이 점을 내려놓지 못하겠다, 사법개혁 해야 된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자, 조국 후보자가 이런 상황에서 사법개혁 나선다면 과연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까요? 코웃음을 칠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한편의 황당한 희극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 이 조국 후보가 이 국민들 더 이상 화나게 하고 예. 허탈하게 하지 마시고 예. 본인이 스스로 고치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쭉 계속 당도 또 청와대도 계속 가는 거는 각종 논란과 의혹만 있지 결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검찰이 신속하게 빨리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뭐하고 계십니까? 이 조국 후보자가 청문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하고 별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워낙 국민적 지금 관심사항이고 나라의 진실에 대한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야죠.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청문회가 8월 30일까지 끝내야 한다라고 당에서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9월 2일, 3일로 좀 이렇게 양보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저희 입장보다는 조금 후퇴된 그런 안으로 합의된 건 맞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청문회 기간도 저희들은 하루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예. 이틀로 합의가 됐죠. 예. 그러니까 법상 2일, 3일 해도 가능은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30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얘기했던 30일 내에 끝내야 되는 거고요. 아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연장이 되는 건데 예. 야당이 이제 청문회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았던 것이 과연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느냐. 예.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청문회를 꼭 해야 된다, 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양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 거듭 여당은 청문회 합시다, 빨리 합시다 이제 해오셨는데 어쨌든 네. 날짜가 잡혔습니다. 네. 어떤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실 건가요? 우선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중에 사실인 부분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좀 제대로 골라내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이라고 인정된 부분은 위법한 건지 아니면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도 평가를 좀 제대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최대한 많은 정보 그리고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분들께 전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김용태 의원 주장을 들어보면 네. 웅동학원의 아주 복잡하면서도 많은 채무관계, 그게 사실은 네. 그 사학재단의 돈을 가족들이 밖으로 빼면서 그냥 재단에는 빚만 남기게 된 거 아니냐, 이거 범법행위의 의혹이 크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 조건이라고 하는 그 후보자의 동생이 기부의 채무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채무로부터 그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을 사실상 넘기고 그 넘기는 과정에서 웅동학원과 짜고 소송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셨었어요. 예.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부로부터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조건이란 개인이고요. 예. 웅동학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 고려시티 개발이라는 별도의 회사입니다. 예. 개인하고 회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채권을 옮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약간 또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 기술신용보증 같은 이제 공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예. 이 프로그램에서도 대출을 해줄 때 습관적으로 대표이사나 또는 대표이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연대보증을 세워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채무의 이행의 성실성을 담보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네. 반면에 공적인 대출로서의 기능을 훼손하고 오히려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었던 대표이사가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진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2012년도부터 이 제도 개선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개인을 이렇게 연대보증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들을 축소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예. 최종적으로 2017년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거나 아예 보증인 제도 자체가 없어졌죠? 예, 보증을 안 세우는 식의 예. 정책 방향은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국민 정서상으로는 납득을 잘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 네. 정책적 대출금의 특성상 연대보증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반성적 고려로 계속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사실상 연대채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왔던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조금 염두에 두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100% 가족 펀드로 결국 드러난 그 사모펀드 운영도 자본시장관리법에 좀 위배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가족끼리만 펀드를 구성했다고 해서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냐,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펀드에 투자하게 된 후보자의 그 의도와 배경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원래 후보자는 주식을 들고 있었었는데요. 공직자가 되면서 팔았죠. 맞습니다. 공직자가 되면서 주식을 팔았는데 사실 처음에 법률 검토를 맡겼을 때는 그 주식은 민정수석의 업무와 상관없으니 계속 들고 있어도 된다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을 오해를 받기 전에 주식을 구태여 팔죠.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펀드라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한 건데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의도 자체만 보면은 특별하게 어떤 범죄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손실 여부를 떠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신이 종목을 직접 고르거나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등을 배제하기 위해서 간접 투자 펀드는 허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 가족으로만 구성된 간접 투자 펀드라면 그건 사실 직접 투자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의혹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거죠. 투자자의 면면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그런 인적인 특성, 인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운용에 관여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 다시 말씀드려 한 단계 더 나가서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확인해봐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든 언론이든 아주 명백한 증거를 대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뭐 그리고 그 딸이 뭐 단국대나 공주대에서 논문 저자로 등록된 요 과정도 역시 뭐 도덕적인 하자, 뭐 기존 제도의 틀을 유행한 것을 넘어서는 범법 의혹도 있다. 이런 주장은 또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일단 그 도덕성 관련된 논의는 좀 차치하고요. 위법성부터 얘기한다면은 사실 이게 위법하게 되려면 논문을 작성하는 배경이나 그렇게 작성된 논문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언론이나 또 어떤 야당 국회의원들도 명확하게 뭔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논문의 그 책임저자였던 사람의 경우에, 교수님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덕성 논란 차치하고요. 위법성 논란에 들어갔을 때는 좀 더 검증이 돼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검증 필요 사항에 대해서 지금 김용태 의원도 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미 다 고발이 들어가는데 빨리 수사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 아마 순차적으로 고발된 사건들이 배당도 되고 수사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뭐 수사가 안 될 것이다 또는 수사를 안 할 것이다라고 검찰에서 얘기한 바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몇몇 고발 사건들이 이미 배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를 하다 보니 소환까지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이미 장관이다. 이 정말 너무 우습지 않느냐라는 김용태 의원 주장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사실 뭐 그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상에 예상을 더하고 가정에 가정을 더하는 것인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언론과 야당이 문제제기하지만 위법에 관련된 증거들을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성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건을 수사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뭐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하는 거고요. 수사 필요하면 소환도 하고 하는 것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후보 본인이 일단 웅동학원 또 사모펀드 뭐 사회에 헌납하겠다라고 밝혔고 자기 딸의 부분에 대해서도 거듭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분들이 보시기에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 또 국민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감싸고 가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냥 빨리 자진 사퇴하도록 하는 게 당 입장에서도 나은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이제 그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는 공수처 설치와 같은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굉장한 적임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기 해명이 되면은 그런 자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